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입니다. 그 연말정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13월에 세금 폭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정부 여당의 근본적인 자세 전환을 요구한다는 취지입니다. 13월의 세금 폭탄은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부 여당의 의회주의를 포기한 폭거 때문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세 소위는 합리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세법의 각 개정 항목에 대해서 야당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면 그를 수용하여 절충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조세 소위의 상식적인 운영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 당시에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금의 타협도 허용하지 않고 원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렇듯 세법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태도는 여야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의회주의를 근본적으로 무시한 오만하고 독선적인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이번 연말정산 사태의 근본적 이유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미 정부 여당의 무능하고 오만한 자세가 세정문란을 초래했고요. 국민 경제에는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금 지불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손해를 끼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여당이 근본적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한 그 피해는 가중되어서 한국 경제의 쇠락에 아주 큰 원인이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계속 저희가 강조합니다만 부자 감세를 철회하지 않고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면 서민 중산층의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년도에는 2013년도에는 소득 이제 소득 공제를 세액 공제로 바꾸는 이런 방식의 당시의 정부로서는 아마 창조적인 방식을 아마 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도에는 딴 데서 또 세수 확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담배세에서 세수 확보를 시도를 한 것이고요. 이러한 방식의 부자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세법 개정안을 보완하는 것이 현재 정부 여당의 자세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서민 중산층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잘못된 세법 개정의 방향을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세금 폭탄이 서민과 중산층에게만 터질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정부 여당이 대변하는 재벌과 슈퍼부자들의 이익만이 중시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대변하는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이익이 훼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란과 같은 사태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 연말정산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구조적인 개선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합리적인 세법 심의를 위해서 세법 심의 과정에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요. 이번 연말정산 사태를 통해서 세법 심의 과정에 이런 문제들이 온 국민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그동안 저희가 주장해 왔던 것을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실현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야당의 합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중산층 근로소득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1년 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이번 연말정산을 할 때 와서 비로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1차적 이유는 조세 소위가 비공개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3년도에 지금 문제가 됐던 많은 사안들이 다 논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 소위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알지 못하게 되어 왔던 것이죠. 국회법 제57조 5항에는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는 공개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비공개해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공개하자는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이익단체의 압력을 받아서 논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반론에 따라서 관행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어 왔고, 대신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회의록만 공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회의록이 공개되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이기 때문에 이번 연발정산과 관련한 조세 소위의 논란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세법 심의와 관련해 정보가 많은 이익단체의 경우에는 조세 소위에 와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반면에 그러한 정보조차 없는 힘없는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 심의와 관련된 모든 자료의 결정 과정이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될 때 세법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물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됨에 따라서 효율성까지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세 소위 논의 과정 일체를 공개하고 이와 관련하여 모든 심사 자료 및 정부 제출 자료 역시 공개해야 됩니다. 이런 자료들이 공개됐다면 아마 기자분들이 이런 자료들을 근간으로 해서 보도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국민들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확인된 더 큰 문제는 논의를 위해서 정부가 제출한 자료가 과연 제대로 추계되었는지 신뢰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아서 제대로 된 실법 심의를 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이미 세금 폭탄이 서민 중산층에 전가된다는 것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대를 하기에 힘겨웠던 이유는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 추계에도 큰 원인이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부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고 불성실하게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관행에 대해서 그동안 조세 소위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으나 현재 국회법 규정에 의로는 이와 같은 정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없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현재 국회법 제79조의 2에 따르면 정부 재정 지출의 증가 또는 재정 수입의 감소를 가져오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의 경우 반드시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 세부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수입의 증가에 대해서 추계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 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는 조세 특례 평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이 지난 2014년도에 개정되어 201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세법 전반을 규정하는 조항은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세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수 추계와 납세자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해서 누가 얼마나 세부담이 늘고 주는지 명확히 밝힌 다음 세법 개정에 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안에는 정부는 소득세법 등 세법 개정안 제출 시 국민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추계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또한 누가 손해를 보는지 누가 이득을 보는지 정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소득 계층별, 자산 계층별, 성별, 지역별, 가구 유형별, 직업별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한 납세자 영향평가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세법 개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법 체계 자체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러한 문제는
조세 소위에서 잘 알려져 있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 조세개혁 소위원회를 두고 2013년 4월부터 1년여간 여야가 머리를 맞대 개혁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세개혁 소위원회는 논의를 통해서 중장기 조세정책의 방향과 원칙으로 재원 확보의 규모, 방법 등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기재부와 국세청의 적극적인 통계자료 제공이 필수적이며 보편적 세수입에 앞서 조세체계 전반의 과세 형평성 회복을 위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정부는 국가 재정운용계획 마련 시 세원 확대 및 단계적 세제 개편 계획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도 이미 조세개혁 소위원회 보고자료에 다 나와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2013년, 2014년 세법 심의 당시에는 이와 같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세법 심의의 정상화 및 과세 형평성 회복을 위해서 세법의 간소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의 세법은 너무 복잡해서 일반인들은 알기 어렵고 공평과세가 어려워서 특정 집단에 유리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법심의 국회의원들조차 이 내용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세법을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고 세법을 간소화하기 위한 국회 내의 논의기구도 필요하다면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조세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킨 피케티 교수는 재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근로자들의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을 줄여서 성장의 과실이 소수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세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요. 또한 오바마 미 대통령 역시 신년 연두 교수를 통해 부자 증세를 주장하는 등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을 주장한 것에서 보듯이 이것이 세제 개편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나 현재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세제 개편 방향을 보면 조세 공평성은 빠지고 세수 확보만 남아 있습니다. 특히 부자나 대기업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부자 감세의 기조하에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제 개편을 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서민 중산층에 대한 증세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재산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가 세제 개편의 일반 원칙이 되어야 하며 세법심의 역시 이러한 원칙을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바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 대기업과 상위 소득층의 세제 혜택은 집중되어 있지만 이로 인한 투자 및 고용 효과는 전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오히려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